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뮤주알 코주알 시간에는 요즘 계속해서 뜨거운, 지금 뭐 도대체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 중에 전문가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계속해서 부동산 열기가 뭐 식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현장 마켓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한 힘든 마켓이고 네. 경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다는 거를 필드에서 일하시는 많은 에이전분들께서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가 실제로 그 김효지 부동산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았는데, 이게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있었던 시절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값이 그렇게 훅 떨어지거나 할 그런 상황은 지금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료까지 막 보여주시면 설명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이제 은근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언젠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헛된 기대를 지금 가져서는 안 될 상황이어서 이거 참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만약에 집을 구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좀 빨리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저는 이제 균에 카운티에 사는데, 저희 카운티에서 그 어프레이절 해가지고 텍스 하는 이렇게 그 서류가 날라왔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희 어세스트 밸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집값이. 이게 전체적으로 집값이 다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집을 파는 셀러 입장에서는 네. 실질적인 그 어세스트 밸류보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집을 사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리스팅 프라이스가 네. 어세스트 밸류보다는 너무 높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은 셀러와 바이어는 항상 컴플릿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밸류를 측정할 때 있어서 그 어세스트 밸류만 가지고 실질적인 그 마켓 밸류, 마켓 프라이스, 뭐 어프레이저 밸류를 같이 측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 요즘 그 마켓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셀러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집 마켓 프라이스가 얼마죠? 마켓 밸류가 얼마죠? 어프레이저 밸류가 얼마죠? 네. 또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은데 현재 이 집의 마켓 밸류가 얼마일까요? 또는 어프레이저 밸류가 얼마일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많이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자료들을 보면은 부동산 플랫폼인 질로우, 레드핀, 뭐 리얼터닷컴에 가면은 에스티메이트 밸류가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은 집이라도 레드핀에서는 밸류가 너무 낮게 나오고 또 진로에서는 그보다 높게 나오고 이게 너무 다르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은데 집에 가서 그 웹사이트를 찾아보니 네. 왜 이렇게 그 부동산 플랫폼마다 에스티메이트 틀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 또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셀러분들께서는 리스팅 프라이스를 이렇게 내놓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플랫폼에서 보니까 우리 집 가격이 왜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현 상황에서 그 마켓 밸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 용어에 대한 그 컨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마켓 프라이스, 네. 이거는 가장 간단한 이론이에요. 자,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셀러가 리스팅 프라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40만 불이다. 그런데 바이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멀티 브로커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셀러 마켓일 때, 그 그렇죠. 슈퍼 셀러 마켓일 때는.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경쟁이 붙으니까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45만 불에 나 이 집 사겠다. 그러면은 45만 불에 내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바이어가 있고, 네. 그럼 셀러가, 그러면 나는 45만 불에 팔겠다는 셀러가 합의가 돼서 그 컨트랙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마켓 프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네.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마켓 밸류는 거의 뭐 마켓 프라이스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마켓 밸류가 얼마예요? 그랬을 때는 주로 우리가 뭐 리스팅을 하러 간다거나 네. 또는 바이어께서 이 집을 살려고 했을 때 이 동네의 마켓 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마켓 밸류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근접 미래겠죠? 네. 자, 현재 집이 40만 불에 리스팅이 됐는데 팔린 거는 45만 불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마켓 밸류는 이제 내가 이 같은 동네에 사는데 이 집이 45만 불에 팔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나는 이걸 리스팅을 내놓을 때 과연 마켓 밸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팔린 집들의 가격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야겠죠. 예. 그리고 언더 3개월 미만으로 최근의 걸로 해야 되겠죠? 되시는 대로. 네. 그리고 요즘에는 마켓의 업데이트가 워낙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한 달 한 달 간격이 아니라 거의 위클리 베이스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번 달에도 예. 저번 달 3월 달에 기록을 보면은 완전히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집값 상승률이. 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그렇듯이 이거는 위클리 단위로 이제는 바뀐단 말이에요. 네. 뭐 빌더에서 짓는 신규 주택을 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마켓 밸류가 상당히 빠르게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집이 이렇게 팔렸는데 뭐 46만 불에 팔렸어요. 네. 그러면은 마켓 밸류는 더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켓 밸류로 측정을 할 때에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CMA 리포트라고 그래서 네. Comparative Market Analysis라는 그러한 형식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밸류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집들 또 현재 팔린 집들의 가격을 비교를 해서 마켓 밸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마켓 밸류는 네. 마켓 프라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바이어 마켓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은 많은데 바이어가 적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집값이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은 거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는 40만 불짜리 집이 나왔는데 네. 그거를 38만 불에 네. 그냥 거래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게 한 달 전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바이어 마켓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측정되는 마켓 밸류는 같거나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더 떨어질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네.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슈퍼셀러 마켓일 때는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물건은 작고 바이어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마켓의 상황에 따라서 마켓 밸류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한단 말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프레이저 밸류란 말이에요. 아, 예. 요즘에는 슈퍼셀러 마켓이니까 네. 마켓 프라이스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하이 비링이 되니까 그렇죠. 더 많이 쓴 사람 쪽으로 셀러를 팔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 프라이스로 되고 마켓 밸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또 올라가겠죠, 계속. 네. 자, 그런데 어프레이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네. 어프레이저는 말 그대로 융자 은행에서 하이를 한단 말이에요. 떨드 파리를 밸류 측정하는 떨드 파리를 하이어하죠. 네. 그게 이제 어프레이저 컴퍼니를 하이어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그 어프레이즈 밸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융자은행에서는 어프레이즈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 금액을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마켓 프라이스 상관없다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격하게 어프레이즈 밸류가 마켓 밸류보다 마켓 프라이스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디퍼런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랬을 때 바이어가 다 그런 디퍼런스를 지금 같은 마켓에서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그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appraisal value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계약은 어떻게든 성사를 했어요. 네. 그 다음 스텝에서 바이어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appraisal value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걱정이란 말이에요. 특히 융자를 받으셔야 되는 분은 그렇죠.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이제 appraiser가 가서 네. 그 comparable property를 잡아가지고 또 최근 팔린 기록을 통해 가지고 네. 밸류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팔린 거니까는 내가 지금 이 시점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아니라 그 과거죠. 전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슈퍼셀러 마켓이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프레이즈 밸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조지아 스테이트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미국 전역이 다 똑같아요. 뭐 LA, 뭐 시애틀, 뉴욕, 대도시일수록 집 가격이 비싸고 네. 거기에 대한 차입금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디퍼런스를 보통 지금 바이어가 부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켓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질문이 뭐냐면은 어프레이저 밸류가 마켓 프라이스보다 작게 나오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아, 그 진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거는 30만 불밖에 안 해준다 그러는데 집값은 36만 불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난감한데 네. 보통은 우리가 그 바이어 마켓일 때는 네. 어프레이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바이어 마켓일 때는 물건은 많은데 바이어가 적으니까 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마켓 밸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 쪽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프레이저는 항상 지금을 기준으로 그 과거니까. 정거니까는 그렇죠. 어프레이저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이어 마켓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디퍼런스가. 네. 그런데 이제 밸런스드 마켓을 떠나서 셀러 마켓으로 가면서 이 디퍼런스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밸런스드 마켓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셀러 마켓일 때는 좋아요, 그게. 왜냐면은 쌍방 간에 그 어프레이즈 밸류권에 있어서 충분히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셀러 마켓으로 흐르다 보면은 물건이 너무 적고 바이어가 많다 보니까는 네. 굳이 셀러 입장에서는 어프레이저의 밸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가격을 낮춰주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디퍼런스 부분에 있어서 셀러랑 합의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 또는 셀러하고 바이어가 50대 50으로 합의하는 방법. 그런 거는 이제 안 통한단 말이죠, 지금은. 그렇죠. 이제 셀러는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내놔라. 지금 너 안 산다 그러면 딴 사람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오퍼를 아예 쓸 때 네. 완전히 강력한 비린 경쟁이다 보니까 네. 이제 노 어프레이저 컨텐전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프레이저이 이제는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건 간에 어떤 이유로 막론하고 나는 이 정해진 마켓 프라이스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컨트랙 프라이스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밸류가 큰 집일 때는 뭐 8만 원, 10만 원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또 어프레이저 밸류라는 게 이 third party 어프레이저가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마켓에 나온 컴페러블 프로퍼리를 어떤 거를 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프레이저 밸류가 참 상당히 작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어떨 때는 또 높게 나오고. 이게 개인적인 그 어프레이저의 견해에서 나온 리포트란 말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 차이가 나버리면은 네.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네. 컴페러블 네. 프로퍼리를 다시 잡아서 해달라고 어필할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 어프레이저 컴퍼니에 있는 어프레이저가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주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제2의 옵션은 뭐냐면은 다시 리어프레이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어프레이저 컴퍼니에서 어프레이저를 보내서 다시 이제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코스트는 바이어가 또 부담해야 되는 그렇게 부분이 되면 있는 예, 거죠. 비용도 발생하고 또 시간도 더 걸리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은 셀러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 기다려줄 이유가 별로 없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임 이즈 오브 더 에센스라는 그러한 그 조항들이 컨트랙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요.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컨트랙을 막상 해놓고 다음 단계에서 부딪히는 게 이제 그런 어프레이저 건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어프레이저라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매매 가격하고 차액만큼을 현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셀러 입장에서는 마켓이 이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캐시 오퍼를 선호할 것이고 네. 또는 나아지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고 많이 융자를 하고. 적게 하시는 네. 그런 바이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퍼스트 홈 바이라든지 네. 뭐 100% 융자를 받아서 하는 바이어들은 비링 경쟁에서부터가 아예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어프레이저 걱정하고 말고의 단계까지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렌트하우스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은 네. 셀러들이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가? 네. 그건 아주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집이 있는데 네. 40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프레이저를 해보니까 네. 그게 뭐 38만 불밖에 안 나왔어요. 어. 그러면 2만 불에 대해서 네. 이제 바이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38만 불에 대해서 20%를 준비를 한다는 거죠. 네. 30. 은행에다가 넣는 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디퍼런스를 그 2만 불을 더 갖고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룸이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룸이 있냐면은 똑같은 다운 페이먼트 금액으로 네. 실질적으로 그 디퍼런스를 내고 같은 돈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15% 융자를 받고 네. 나머지를 해결을 하면은 그 디퍼런스를 메이크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 계산을 해보시면은요. 은행에서 그렇게 해준다면야 뭐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융자를 받을 때도 어느 정도 룸을 생각하고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모게지 인슈런스 부분이 조금 이제 더 있을 수가 올라가겠죠. 있고 페이먼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네. 결론적으로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임팩트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프레이저리 2만 불씩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 정도 다운을 하고 집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를 다운하고 그 차입금을 분명히 내가 따로 마련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건 어렵겠네. 그 이제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프레이저 밸류가 현재 팔리는 마켓 프라이스보다 낮을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룸이 있는 쿠션이 있는 그러한 어빌리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캐시 바이어 또는 다운을 많이 하시는 그런 바이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네. 이제는 빌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 왜냐하면 물건을 지금 못 내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 빌더 마켓은 신규 네. 주택 마켓은 거의 스탑 셀링 수준이에요. 스탑셀링이요? 네, 거의 이제 집을 와. 분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자재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상승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목재 가격은 뭐 다들 아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재료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빌더 입장에서는 섣불리 랏을 오픈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아. 자칫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 원격근무들이 많아짐으로써 네. 집들을 더 많이 원했고 그리고 신규 주택도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의 오버셀링이 된 거예요. 2021년도에 팔아야 되는 물건을 2020년도에 거의 다 팔은 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재가 부족하게 되니까 네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물건이 없다 보니까 자재 가격이 툭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빌더 마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짓는 순간부터. 네. 그러니까 계약은 이미 해놨고 집값 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빌더 마진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의 이득보다는 손해를 본 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빌더 측에서 거의 뭐 큰 컴퍼니들을 네. 포함해서 네. 이제 중소 빌더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스탑셀링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분양을 받으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네. 그럼 웨이팅 리스트에 가서 올려야 되는 거고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빌더에서는 이제는 하이스트 베스트 오퍼로 아예 그냥 바꿔버렸어요. 시스템 자체를. 네. 보통은 빌더에서는 first come first buy로 네. 또는 내 차례가 됐을 때 네. 정해진 금액대로 계약을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워낙에 낫이 없다 보니까는 바이어가 많은 경우라서 네. 낫이 뭐 한 달에 4개가 오픈되면 음. 바이어는 뭐 그 이상이잖아. 100명씩 넘으니까.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이 비딩으로 가겠다는 빌더가 또 생겼고. 네. 완전 입찰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뭐. 예, 네. 그리고 네. 또 이제는 그 순위도 이제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퍼스트 순위, 1순위가 그 캐시 바이어. 그 다음에 또 2순위가 빌더에 속해 있는 융자은행에서 융자 승인을 받은 자. 아. 그리고 3순위가 네. 아웃사이드 랜더에서 융자 승인을 받은 자. 이런 식인데 3순위까지는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켓이 굉장히 지금 타이트해지고 네. 힘든 마켓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뭐 어세스드 밸류가 우리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어세스드 밸류 자체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 밸류에 대해서 한번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어세스드 밸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페어 마켓 밸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어세스 밸류 자체는 뭐냐면은 로컬 가버먼에서 네. 텍스를 걷기 위한 하나의 그렇죠. 그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은 어떻게 삼느냐 그러면은 페어 마켓 밸류로 기준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는 하나의 수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트랜잭션에 따라서 마켓 밸류가 급격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assessed value, 뭐 appraisal value, market value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네네, 마켓에 네. 따라서. 그렇죠. 예, 사실 그 어세스드 밸류가 높아지는 거는 요즘 워낙에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세스드 밸류도 올라가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좀 속상해요. 뭐냐면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비딩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역시 이 현금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밖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융자를 받으실 때에도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만약에 이 어프레이절 밸류보다 실제 마켓 밸류가 더 높은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융자의 다운 페이먼트를 조금 줄여서 그 차액을 현찰로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셔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현금을 좀 많이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새 집을 구하실 경우에는 빌더가 거래를 하고 있는 융자은행에서 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요 정도는 저희가 좀 간단한 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